최근 북미 서부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 폭염에 캐나다에서 최소 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엿새째에도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미 서부 지역에 100여 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는데 시애틀하고 포틀랜드 등지에서는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다고요? 네,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에서 연일 최고 기온의 새 기록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인 7, 8월을 앞두고 이미 6월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 멕시코 국경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사는 2천만 명에게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28일 최고 기온이 42도를 기록해 전날 세운 최고 기온 40도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폭염 탓에 일부 식당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28일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가 26일에서 28일까지 사흘 연속 40도가 넘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경전철과 전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오리건 워싱턴주 동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600명 이상이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기록적 폭염에 캐나다 서부에서 29일 하루 최소 69명이 사망했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인근에서 하루 동안 사망자가 이같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턴 지역의 온도는 48도 가까이를 기록해 이틀 연속으로 캐나다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건 1800년대 후반으로 이번 폭염이 100여 년 만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기상예보 전문가들은 다음 날인 30일 이 지역에서 49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서부주 일부에 길고 위험한 폭염이 이번 한 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 역시 경보를 내리며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에서 머무르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미에 닥친 무더위는 더운 공기가 고기압 때문에 정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참사 발생 엿새째인데 생존자 구조 소식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네요. 네, 참사 엿새째인 29일에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2명이고 14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전 세계에서 지원온 인력이 구조대를 돕고 있으며 구조대는 악천후 속에서도 12시간 교대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색에 투입된 전체 인력은 400명이 넘습니다. 찰스 버켓 서프사이드 시장은 아무도 여기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구조와 수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대는 쌓인 잔해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0여 톤의 콘크리트를 제거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소방 당국은 현장에 배치된 자원 규모가 2018년 위력이 가장 강한 5등급 허리케인 마이클 때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가 아닌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인력과 자원 배치는 플로리다주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고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이 보통 6달 동안 신을 수 있는 부츠가 닷새 만에 닳았다면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모품의 양이 엄청나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고강도의 작업을 이어감에 따라 이들의 정신건강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붕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상태는 아닙니다만 인재라는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고 직전 대규모 보수 작업 절차가 추진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무너진 아파트가 2018년 점검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인 1,500만 달러가 드는 보수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주민위원회 측은 지난 4월 아파트 소유주
일부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콘크리트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건물 상태가 2018년 점검 때보다 더 나빠지고 보수 비용이 애초 견적을 받은 9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1,5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발송됐습니다. 2018년 구조공학기업의 점검 보고서는 콘크리트 부식 부위를 신속하게 보수해야 하고 특히 수영장 상판 아래 방수제와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슬래브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위원회 측은 또 2018년 보고서에 있던 애초 작업 범위가 확장됐다며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비용은 해마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보고서가 나온 몇 년 후에야 훨씬 더 많은 보수 비용을 대고 수리 작업에 나서기로 했지만 보수가 이뤄지기 전에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 전에도 누수나 침수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물이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목격자들은 붕괴 직전 주차장이 침수된 것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수 때문에 사고 당일 최소 한 대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내야 한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참사 8일째인 다음 달 1일 아파트 붕괴 현장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었는데 미국 내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LA 카운티에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델타 변이 예방 차원에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델타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2일 기준 코로나 변이 감염의 거의 절반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마스크 착용 권고는 당국이 델타 변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델타 변이가 특히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한 영국에서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도 다른 학생들이 격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신임 보건장관은 자가격리 정책이 아이들의 교육과 정신건강에 피해를 줬다며 격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며 자가격리한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한 학생이 지난 10일에는 4만 명에서 17일 17만 2천 명으로 일주일 사이 4배나 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학생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고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해당 그룹 학생들만 격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다음 달 19일 코로나19 규제를 모두 풀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